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꿀 정보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릴 알찬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여러분 핸드폰으로 주민센터에서 민생지원금 신청하세요라는 문자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 특히 민생지원금은 무조건 다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걸 노리고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통장을 노리는 피싱, 사기꾼들이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60대 어르신이 동네 주민센터 공지인 줄 알고 무심코 문자를 눌렀다가 가족 통장까지 해킹당해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무섭게도 요즘 사기꾼들은 문자에 주민센터 로고, 공문 서식, 실제 담당 공무원 이름까지 교묘하게 넣어 진짜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문자가 아니라 전화로도 유도합니다. 지금 신청 안 하면 기한이 지나 못 받는다며 공포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문자와 가짜 문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피싱에 당했을 때 즉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자에 절대 당하지 않는 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전 정보는 아무도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 시니어 꿀 정보통이니까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긴급 정보가 뜨자마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과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스마트폰은 간단한 전화와 문자만 쓰셨는데 어느 날 동주민센터 민생지원금 추가 신청 안내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부부는 평소에 동사무소 공지가 문자로 오기도 해서 큰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습니다. 링크를 누르자마자 민생지원금 신청 화면이 떴는데 너무 정교해서 진짜 정부24 사이트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민원인 전용 상담톡까지 연결되어 상담원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줬다고 합니다. 결국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정보까지 입력했는데 며칠 뒤 계좌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사기꾼들이 요즘은 단순 문자 링크뿐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보이스피싱, 콜센터까지 세트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이 더 쉽게 속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트렌드는 보안 앱이라고 하면서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면 신청 서류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라고 하고 모르는 앱을 깔게 만드는데 이 앱이 사실상 해킹 앱입니다. 스마트폰에 깔리는 순간 계좌에 로그인할 때 입력한 정보가 사기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의심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꼭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만 알아도 최소한 피싱에 당할 확률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눌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구별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공식 문자는 보통 국가기관 발송번호로 옵니다. 즉, 일반 휴대폰 번호 10으로 오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구청, 대표번호 같은 발신자명으로 옵니다. 둘째, 링크 클릭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공식 문자는 정부24, 복지로 같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진행하라는 안내만 할 뿐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입력 요구 단계도 다릅니다. 공식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일부와 이름 정도만 확인하고 나머지 절차는 본인 인증으로 대체됩니다. 절대 전체 주민번호, 보안카드, OTP 일련 번호까지 입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넷째, 의심된다면 무조건 직접 확인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말로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런 사례가 워낙 많아져서 문의 전화를 받으면 즉시 확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입금 계좌 확인용으로 1원을 송금해 주세요 같은 요청도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보이스피싱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문자 하나로 끝난다 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90% 이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미 링크를 눌렀거나 개인정보 일부라도 입력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마트폰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보안 앱이나 백신 앱을 설치해서 전체 검사를 돌려보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앱이 깔려 있다면 바로 삭제하시고 금융 앱도 모두 재설치하는 걸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금융계좌 보안입니다. 즉시 계좌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고 OTP나 보안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재발급 받으세요. 요즘은 해커들이 OTP 일련 번호로 추가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빠른 변경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사나 관할 주민센터에 바로 알리기입니다. 은행 고객센터의 상황을 설명하면 일시적으로 계좌 출금을 막아주거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신고해 두세요. 신고 후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알리셔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자에 대비해 휴대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보안 팁이 필요하다면 저 시니어 꿀정 보통이 앞으로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 끝까지 보셨나요?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조만간 주민센터에서 민생지원금 신청하세요라는 문자가 진짜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가짜가 숨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면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이 점을 노리고 더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통장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하고 출처가 확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내 가족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큰 복지입니다. 시니어 꿀정 보통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긴급 정보가 뜨자마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점에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한 금융생활 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꿀정 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